안녕하세요, 정거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제가 며칠 전에 직접 매입을 해오게 되었던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국내에서 출시된 차량들 중에서 가장 긴 전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며칠 전에 직접 매입을 해오게 되었고 현재는 상품화를 완료를 하고 판매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6월 달에 출고가 된 차량이었었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7,800km 밖에 주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신차로 구입을 했던 1인 소유로 주행이 되었던 차량이었고, 가장 상위 등급인 레드라인이란 등급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이 대략 5,500만원 정도에 해당했던 차량이었는데, 이 차량을 매입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연료는 가솔린이고요. 자연흡기 6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3500cc의 9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최대 출력이 314마력인 차량인데, 이 차량은 서울에서 매입을 해왔는데, 매입을 하면서 충분한 고속 주행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가지 상품화들을 진행을 하면서 시내 주행도 해봤는데 주행 질감이나 출력이 절대 부족한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길이가 국내에서 출시된 차량은 물론이고 웬만한 동급 차량들과 비교해도 가장 긴 전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5m가 넘는 길이에 휠 베이스만 3m가 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동급 차량 대비 가장 뛰어나다고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실제 눈으로 보았을 때 차량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한눈으로 보아도 짐작이 가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휠의 인치만 해도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휠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타이어의 사이즈도 굉장히 큰 사이즈를 보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레드라인 등급만의 포인트가 주어져 있는데, 직접 눈으로 보아도 한층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이런 레터링에도 이 안쪽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7,8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어의 마모 상태가 90%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 타이어만 그런 게 아니라 뒷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9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트래버스의 외관을 살펴보면 다른 차량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후방에 카메라가 2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후방 카메라이고 다른 카메라의 용도가 어떤 건지 제가 이따 실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형급 SUV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보통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건데, 이런 대형 SUV에 뒤에 견인 장치를 장착을 해서 캠핑카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순정 견인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면 별도의 견인 장치를 장착하는 게 필요 없이 순정으로 이미 견인 장치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정 견인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캠핑카로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용도의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패밀리카로 이런 대형 SUV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트래버스의 트렁크 적재 공간을 보여드리게 되면 전동 트렁크 역시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2열 시트를 폴딩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2열 시트를 폴딩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 차량 전장의 길이가 5m가 넘는 차량이고 휠 베이스만 해도 3m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충분히 차박이 가능하고도 남을 사이즈인 공간인데, 차박을 한다는 가정하에 트렁크에서 1열까지의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자를 가지고 왔고요. 앞 시트에서 트렁크 끝에까지의 길이를 재보니까 2m 30이 넘는 굉장히 넓은 길이인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팰리세이드를 측정해 본 적이 있었는데, 대략 팰리세이드가 2m 20이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확실히 전장의 길이만큼은 그 어떤 차량보다도 압도적으로 넓은 사이즈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2열과 3열 시트를 폴딩을 시켰는데 평탄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만 보아도 차량에서 차박을 한다고 했을 때 차량의 평탄화가 굉장히 잘 되는 시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더 있는데, 이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 차량입니다. 웬만한 물건들은 대부분 수납이 가능할 정도로 이 트렁크 아래쪽에도 많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도 시거잭이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 뿐만이 아니라 3열에도 양쪽에 2개의 USB 충전 단자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도 양쪽으로 총 4개의 컵을 수납할 수 있는 컵홀더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인지 실내에서 사용된 흔적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차박을 많이 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런 트렁크에 있는 플라스틱 마감재들이 상처가 잘 나곤 하는데, 그러한 내역들도 거의 없는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3열 시트를 펼친 상태인데, 3열 시트가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도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장의 길이가 길어서 그런지 3열 시트가 펼쳐져 있을 때에도 많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사이즈인 트렁크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디젤이 아닌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시동이 걸렸을 때의 소음도, 특히나 외부에서의 소음이 굉장히 조용한 것이 특징이었는데, 디젤에 비해서는 확실히 굉장히 소음 면에서는 매우 정숙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의 양도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였었고, 오일의 양도 충분했습니다. 2열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2열 문짝의 두께도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2열 상태를 보게 되면 확실히 휠 베이스가 그만큼 길기 때문에 지금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었을 때 이런 여유 공간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3열로 들어가는 곳에 통로가 있기 때문에 탑승을 하기에도 성인들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인 것 같고요. 문 하나에도 수납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4군데의 수납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2열에 탑승한 흔적도 거의 없는 상태였었고요. 양쪽 다 사용되었던 흔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소픽스 단자도 양쪽으로 2개의 카시트를 장착을 할 수 있게끔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탑승을 해보게 되면 2열에 탑승을 했을 때 앞 시트까지의 거리가 그랜저보다도 더 넓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보통 그랜저가 한 뼘 정도의 공간이 남았는데 그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는 2열 시트의 공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및 공조기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도 이미 2열에도 2개가 구비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도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2열에 탑승을 했을 때 이런 공간이 나오는 차량인데, 등받이의 각도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열에 탑승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승차감이나 정숙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열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1열의 문짝의 무게감은 2열보단 더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1열에도 사용되었던 흔적들은 많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또 깨끗하게 실내 클리닝까지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실내에서도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도 전혀 없었고, 보스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열에도 많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쉐보레 차량들이 전동 핸들이 장착되어 차량들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이 트래버스는 전동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실내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았었고요. 또 그에 맞게끔 상품화도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디자인인 차량이고, 지금 차량 안에서는 신차를 구입했을 때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식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신차와 가깝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키도 2개 다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역시 장착이 되어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팔걸이 쪽을 보시게 되면 팔걸이의 사이즈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안쪽에도 많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 공간도 충분히 여유가 좋은 차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래버스는 기본적으로 AWD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일반 도로주행 모드에서 험로주행, 비포장도로, 그리고 트레일러를 운반할 때 견인 모드까지 총 4가지의 모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걸렸을 때 확실히 가솔린이고 6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은 굉장히 정숙한 편입니다.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가 7,800km 정도가 주행이 되었고, 현재까지 연비 트립을 리셋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전 차주분이 계신 곳은 서울이셨고 7,800km 정도를 주행하시면서 평균 연비가 7.5km의 연비로 나오고 있는데,
이 큰 덩치에 이 정도의 연비면 저는 생각보다 연비 효율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고속주행만 위주로 하게 되면 연비는 훨씬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이 정도의 연비면 저는 나쁜 연비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외부에서 트렁크 쪽에 카메라가 총 2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당연히 내비게이션의 후방 카메라이고, 다른 카메라 하나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레버를 당겨주게 되면 후방 룸밀러 카메라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큰 차이기 때문에 뒷유리 면적이 넓어도 백미러 뒤로 보이는 시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트래버스는 후방 광각 카메라 화면을 백미러에 직접 보여주는 후방 룸밀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보게 되면 내비게이션의 터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터치의 반응 감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서라운드 뷰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차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각도의 카메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2가지로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만 볼 수도 있고 뒤쪽만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후방 카메라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레일러를 장착할 때 견인 모드에 사용하는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매입을 해서 진단기를 연결해 보았을 때 고장 코드도 전혀 없는 상태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하부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하부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조우석의 뒷문이 하나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류 내용을 보시면 내 차 피해 한 건에 420만원의 보험 처리 내역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역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 차주분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시다가 기둥 쪽에 이 문 쪽에 좀 상처가 입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짝을 수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과잉 정비가 들어갔었던 것 같더라고요. 420만원짜리 내역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문 하나로 교환된 걸로 이미 성능기록부에서도 확인했었고, 저도 직접 확인했을 때 문이 교환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처음에 차량을 매입을 하러 갔을 때 이 사이드 미러 쪽에 이쪽이 좀 깨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될 내용은 아니었지만, 저는 차량을 매입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드 미러를 교체를 하려고 부품을 주문을 했는데, 이 사이드 미러가 부품 비용만 80만원이나 비용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주문을 했는데 부품 비용이 80만원이었습니다. 내 차 피해 내역이 한 건이 분명히 큰 건 맞지만 어느 정도 과잉 정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부품의 비용도 조금 센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역들을 숨기고 판매하는 것보다 당연히 공개하고 판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매입을 해와서 충분히 시세 반영을 해서 이 차량을 현재 전국에서 최저가로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무사고 기준에서 대략 4,500에서 4,600 정도인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번 차량의 판매 가격은 4,390만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최저가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직접 매입을 해오게 되었던 트래버스의 판매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들을 꾸준하게 매입을 해서 깨끗하게 상품화를 하고 판매하는 영상들은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